본격적으로 한번 내란 국조특위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군 출신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일반 이제 민생 현안들을 좀 다루진 않기 때문에 외교 뭐 통일이나 아니면 국방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목을 받기는 어려웠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거의 들어가시자마자 이 12.3 계엄이 터지면서 거의 뭐 물 만난 이 고기 마냥 그죠? 아, 부승찬 의원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서 초선의원인데 주목을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아, 이게 사실 뭐 저는 사실 인간 부승찬은 네. 뭐냐면 윤석열이 만들어준 인물 같아요. 네. 아, 이번 권력가안보라는 책을 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구속 직전까지 간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네. 결국 살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또 계엄이라는 거를 맞이하면서 아무래도 행동대원들이 군인이다 보니까 네. 아, 그쪽을 제가 때마침 또 그쪽을 많이 알잖아요. 네. 뭐 특전사도 그렇고 정보사도 그렇고 많이 알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이제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 아직까지 팩트 체크가 안 된 것들도 있고 지금까지도 팩트 체크하고 있는 제보 내용들도 있고요. 아, 네, 지금도 제보가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아, 요즘 제보는 어떤 제보냐면 네. 나는 잘못이 없다, 살려달라. 아, 그러니까 난 시키는 대로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 소추가 당하지 않았을 때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제보가 좀 그래도 신빙성이 좀 적고 그냥 모호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메모지까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운용했을 때 이제 적었던 노트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이 비행 궤도도 갖고 오고 그래요. 뭐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내란 국조특위나 이 정도에서 갖고 왔더라면 네. 상당히 이제 일찍 밝혀졌을 텐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네. 결국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란 특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 특검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게 이제 정권 교체와 이제 특검의 그 나비효과가 네. 있겠군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김시문 기자가 내란 국조특위에서 워낙 그 명장면을 많이 만들긴 했지만 또 하나를 선택을 해봤는데, 예, 안 볼 수 없죠. 예, 자신감 일타 감사. 예. 저건 뭐 어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내란 혐의 진상 규명 네. 국조특위에서 사실 기대했던 것은 내란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밝혀지길 바랬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권이 바뀌니까 조금 신빙성 있는 제보가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시민들이 사실 그 국민들이 이제 TV 보면서 조금 아쉽기도 했던 계속 이제 여야가 갈등하고 이 초유의 사태잖아요. 계엄이라는 게 제 인생에선 처음이거든요. 예. 예, 저는 이게 제가 맞이할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짐 싸들고 막 도망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예. 그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부승찬 의원님이 얼마나 진심이었나 그런 부분들이 보였던 그 장면 이제 가져왔고요. 네, 여기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건 어떤 상황에서 저 얘기가 나오고? 아, 이거는요, 네. 뭐냐면 이제 회유와 관련된 겁니다. 곽정근 곽정근을 회유했다. 임종덕 의원이 제보를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제보라기보다는 김현태가 저쪽에 붙은 거예요. 네. 지난해 12월 9일 날 국방부 컨벤션 센터 앞에서 울면서 그렇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뭐 케이블 타이 갖고 왔다, 인원 포박용 케이블 타이 갖고 왔다, 뭐 이런 것부터 뭐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그랬다. 그거를 12월 9일 날 본인이 다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여기서 휴가 받고 나오지 않고 무단 이탈했다. 우리 부하들 살려달라. 그러고 나서 10일 날 그 전후 과정을 국방이 그 현안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전후 과정을 김현태와 곽정근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거기에 그 룸에 누가 있었냐면 저하고 박범계 의원, 그 다음에 법조인 한 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에서 두 분, 모 방송사에서 두 분, 그리고 보좌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회유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뭐
임종덕이 갑자기 오더니 뭐 회유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현태하고 만나서 김현태가 우리가 부승찬하고 박범계한테 회유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황당하니까 저는 듣기만 했는데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주 이거 봐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봐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야 우리 배지 걸고 한번 누가 이기냐 한번 하자. 배지 걸자. 너 그렇게 자신 있냐? 네. 배지 걸자. 둘 중 하나는 이게 사퇴하자 국회의원직.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종덕 의원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니 그다음부터 얘기를 못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지금 얘기하니까 뭔가 웃긴데 그때는 진짜 진지했잖아요. 아니 그럼요. 왜냐면 너무 억울했어요. 뭐 위증교사라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자들까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네, 그러니까 위증교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들어가서 곽종근하고 김현태랑 했으면 위증교사가 가능했겠죠. 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박범계 의원은 미리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M 수첩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해서 곽정근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 아니 아까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달리 얘기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왜곡시키냐면요. 박범계 의원은 그 수첩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수첩을 미리 준비해서 네. 이렇게. 다 이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더 황당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과정입니다. 이제 과정을 보면은 12.3 그 계엄이 이제 시민들이 막아내고 계엄 해제 의결되고 경찰 수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특검 그 탄핵안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고 난 뒤에 그때만 해도 이제 거의 이제 그 계엄에 그 동참했었던 그 계엄 군 지휘부도 이제 윤석열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네. 어느 순간 뭐 이렇게 또 뭐 그러니까요. 집회들 뭐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거 윤석열 다시 살아나겠는데 여론조사도 엄청 높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 40%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어간에 김현태가 좀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게 아니라 완전 저쪽으로 갈아탔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그다음에 이제 파병부대 부대장으로 지원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휘참모대학이라고 있어요. 해외 군인들이 나갈 수 있는 1년짜리 코스가 있는데 거기도 지원을 하고 피의자가 네. 겁도 없이 그런 일이 있었. 그런 거 보니까 야 이건 여당하고 뭔가 짬짬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 네. 거죠. 그 반면에 보면은 이번에 참 그 계엄에 참여는 했지만은 일관되게 그 계엄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 끝까지 이제 그 자기의 그 증언을 이제 그 지켰던 이 곽정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예. 많이 다른 그 군인들하고 많이 비교가 많이 됐죠. 많이 됐죠. 예. 예. 그렇게 정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네. 정말 안타까운 인물이었다. 네. 뭐냐면 삼성 장군을 네. 사차에 달았어요. 아. 그러니까 1차, 2차 매년 진급 심사를 하잖아요. 1, 2차에 못 달면 포기를 해요. 네. 그러면 짐을 싸서 이제 한직으로 가서 거기서 저녁을 준비해요. 네. 아니 그리고 3차는 그냥 그 하나님이 이제 건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정도로 진급이 어려워요. 네. 예, 1, 2차를 놓치면. 근데 4차에 진급을 했어요. 차, 예. 4차에 진급을 하다 보니까 정말 후회하는 거예요. 그 삼성 장군이라는 이 자리로 가니까 그리고 특전사에 근무도 안 했는데 특전사 사령관으로 갔잖아요. 네. 그게 계엄의 빌드업이었죠. 그러니까 신원식도 날리는 거예요. 네. 신원식이가 장군 인사전 9월에 나갔잖아요. 안보실장으로 갔잖아요. 10월에 장군 인사가 있어요. 그러면 빌드업을 해놓은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이런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장군 인사하면 네. 특전사령관 자리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가고 뭐 이런 건데 신원식이가 만일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이걸 한다면 계엄 빌드업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야 수방사령관 넌 뭘 해? 계엄사령관 넌 뭘 해? 특전사령관 너는 이렇게만 하면 돼. 이거를 지난해 초부터 계속해서
모의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신원식 장관 하에서는 군 인사를 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바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김용현을 투입한 거죠. 그러면서 곽종군 사령관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자기를 왜 진급시켰는지 물어봐달래요. 내란 국조특위. 내란 국조특위에서.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아니 김용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못 물어봤고 물어봤군요. 그 다음에 비다나 씨가 왔었거든요. 비다나 씨. 네, 아시죠? 비다나 씨. 뭐 군산에. 예. 이게 지금 예약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국조 내란 특위에 한번 왔다 가서 증인으로 엄청 왔다 그때부터 예약이 안 될 정도로 꽉 찬대요. 거기에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가 네. 사령관이 그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갖고 왔잖아요. 배신할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곽종군 사령관이 자기 생년월일이 언제인데 혹시 비다나 씨한테 이걸 물어봐 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도 왔었어요. 아, 그래요? 자기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여튼 그런 분이었어요. 뭐 투스타에서 쓰리스타가 진급이 안 됐으면 그냥 평안한 삶 그리고 예비역 장군으로서 아주 명예롭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김용현을 만나서 가스라이팅이 됐고 그나마 반성을 한 회개를 한 그런 인물이고 이진우는 끝까지 약간 사차원적인 성향 수방사령관 국회 왜 들어왔냐 하니까 국회 이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난 지키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랬죠. 제가 듣기로는 뭐 이런저런 안팎에서 또 이진우 사령관을 보호해 주려고 많은 노력도 기울였는데도 이렇게 이제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진우는 대령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대수장,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성 모임 있잖아요. 약간 구구 장성 모임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육사 출신에 그다음에 투스타로 예편을 하신 분인데 그분 아들이다 보니까 대령 진급 때 막 제가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막 투서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동기생으로부터 이진우는 진급해서는 안 된다. 아빠 찬스를 썼다. 뭐 그런 인물이었죠. 네. 그리고 이 곽정근 사령관이 얼마 전에 그 경향신문하고 그 인터뷰에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계엄이 이제 해제안이 의결이 되면서 이제 불이 꺼졌고 만약에 이제 그 불이 켜져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차례로 계엄의 작전을 실행했었던 사람들이 그 어둠과 함께 사라졌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드러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표현이었는데 힌트를 준 거죠. 힌트를 준 거고. 이게 사실은 보면 뭐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사령관들만 구속 기소됐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정보사 대령들, 그 다음에 뭐 일부는 있지만. 기획했던 인물들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할지 로드맵을 짜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드맵을 짰는데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일찍 이 계엄이 이 해제되는 바람에. 그 예를 들어서 방첩사 한 명의 실장이 참모가 지휘관 참모가 검찰에 가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게 이제 군검찰에서 진술한 걸 보면 성관이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성관이 들어가고 나서 서버만 확보하면 그 다음에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드러난 게 없고 그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차관한테 계엄이 실패하고 김선호 차관한테 전화해서 김용현의 비아폰 번호를 물어본 거. 요것도 아직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검찰과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이었는지 이게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 국무위원들, 뭐 총리부터 시작해서 최상목, 뭐 그다음에 안보실 2차장, 그다음에 1차장 김태효,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직
그렇죠. 드러난 게 없죠. 그러니까 아마 계엄이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지속됐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전면에 등장해서 네. 활동을 했을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밝혀내는 게 이제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 내란 국조특위는 이제 수사권이 이제 없다 보니까 많은 뭐 제보가 들어오고 또 밝혀야 될 미완의 과제가 있지만 또 수사권 없는 또 한계를 또 절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증인들이 안 오니까. 증인들이 증인 거부를 출석 거부를 해버리다 보니까 네. 상당히 내란 국조특위가 어려웠죠. 네. 어려운 상태에서 그래도 저기 나와서 답변을 하는 증인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네.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왔죠. 네. 이것도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할 때 이 포고문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제보를 받고 네. 제가 한덕수한테 질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 보셨죠? 네.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서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다. 양복 뒷주머니. 그 다음에 이제 비아폰 최상목이 갖고 있다. 최상목과 윤석열이나 김건희하고 통화했을 거다. 이런 제보를 받고 최상목한테 물어보니까 보니까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보를 통해서 밝혀낸 거죠. 그런 제보가 네. 있었군요. 예. 계속 한덕수가 자기는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이제 시치미를 떼다가 네. 결국은 우리 부위원님 그 압박에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양복 뒷주머니. 저는 정신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양복 집에 와서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책상에 놓여 있었다고 했는데. 자, 이래서 이제 내란 이제 국조특위의 활동은 종료가 됐고 지금 이제 내란 특검으로 공은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내란 특검이 물론 이제 어둠 속에 가려진 진실을 뭐 수사를 하겠지만 이걸 내란 특검에 이제 맡겨둘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란 특검은 내란 특검대로 가고 네. 그다음에 아마 국방부에서 이제 안규백 장관 지명자가 네. 아마 조사위원회를 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단계를 거칠 거고 이게 좀 내란 특검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미심적인 부분, 뭐 언론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특수부 검사 출신, 네. 특수통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특검부가 전부 검찰 출신이라는 네. 거, 그 다음에 이제 왜 고검 예. 건물을 이용하는지. 네. 그러면 이 검찰이 깊숙이 관여한 검찰들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어떻게 자기 식구들을 같은 건물에서 불러들이고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안 가려질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 그 특검 일단 조은석 특검은 기대보다는 약간의 우려를 더 갖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파헤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용현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발빠르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지켜보고요. 미진한 부분은 또 결국은 커넥션이잖아요. 군인들, 그 다음에 경호처, 뭐 이런 쪽들이 국무위원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또 거기서도 또 검찰과 관련된 진술이 나올 테고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수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